네, 안녕하세요. 보토입니다. 네, 오늘도 여행 얘기 한번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목은 조금 꿀팁 이렇게 적었는데 꿀팁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한번 알아두면 여행하기 전에 괜찮을 것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려면 먼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달러나 아니면 유로 같은 걸 들고 나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꽤 커졌기 때문에 5만 원권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여행하려면은 여행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5만 원권으로 들고 가도 되는데 한 달이나 그 이상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큰 액수의 현금을 들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EXK 카드를 씁니다. EXK 카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 카드예요. 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태국을 오니까 태국에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쓴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환율이 괜찮아요. 제가 엊그제 돈을 뽑았거든요. 엊그제 돈을 뽑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한번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 제가 3만 바트를 뽑았습니다. 3만 바트를 뽑았는데 112만 3천 2원이 나갔어요. 그냥 2원 떼고 112만 3천 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뽑을 당시에 네이버 기준 환율이 111만 2,4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10,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찰 살 때로 보면은 현찰 살 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트로 바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6만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가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현금을 원할 때마다 뽑아쓸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 주의할 점은 이게 수수료가 1회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뽑을 때 3만 바트씩 꼭 뽑습니다. 3만 바트가 이제 웬만한 그 태국 ATM의 최고 금액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제 EXK 카드는 우리은행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이거를 태국 여행하면서 한 2번 정도 잊어버렸어요. 2번이나 잊어버렸는데 둘 다 우리은행에서 국제우편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서비스를 하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잊어버린 게 거의 한 4년 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마운 서비스죠. 이 자리를 빌어 그때 현금카드 보내주신 우리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방콕은 잘 모르겠어요. 방콕은 잘 모르겠는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물가 감이라고 해야 되나 물가 지수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한 100바트가 우리나라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 한 잔에 우리나라도 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이런 카페에서 마시면은 여기서도 이게 50바트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분식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라면 하나나 아니면 김밥 이렇게 먹으면 3,000원, 4,000원, 제육덮밥 하면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렇게 여기서도 많은 일반적인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40밭, 50밭 거기다 이제 피셋 이런 거 해서 추가해서 먹으면은 한 60밭, 70밭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가 지수 같은 게 한 100바트가 우리나라 한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품이나 공산품은 약간 틀리긴 해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사실 그때가 제일 설렐 때죠. 비행기 표값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서 맛집 어디가 있는지 분위기 좋은데 그런 데도 알아보고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그런 것도 가격 비교 꼼꼼히 하면서 알아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은 웹서핑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많이 남깁니다. 이제 질문글을 많이 남기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치앙마이 숙소 추천해 주세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경비 얼마나 드나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질문자의 취향을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러면은 답변해 주기도 귀찮기도 하고 좀 너무 무성의한 질문 같다는 거야. 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0대 남성입니다. 뭐 혼자 여행할 거고요. 비용은 뭐 예산은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뭐 저녁 때마다 뭐 나이트라이프,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습니다.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숙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충분히 쉽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자도 충분히 원하는 대답을 쉽게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하실 때,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행하는 정보를 얻기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인도 음식이 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인도 레스토랑, 뭐 인도 음식점 치앙마이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별로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인디언 레스토랑 인 치앙마이 이렇게 치면은 한 적어도 5개 이상을 뜹니다. 그리고 막 구글 맵에 쫙 나와요. 그리고 구글 평점도 쫙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거를 영어로 서칭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방법들은 단순히 치앙마이나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시더라도 괜찮은 팁이에요.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동행을 잘 구해야 됩니다. 이 동행을 잘 구해야 된단 말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를 같이 사귈 때랑 여행을 가서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이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좀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no plan is plan 이러고 다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냥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술 마시고 싶으면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게으를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나 그냥 쉬러 간 건데 뭘 여기까지 와서도 계획에 맞게 타이트하게 돌아다녀야 되나. 그리고 뭐 투어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명 유적지나 관광지보다는 그냥 그 로컬 분들이 사는 시장 구경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착착착착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획이 시간 단위로 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일부터 3일까지는 숙소를 어딜 가고 뭐 맛집을 어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랑 저랑 여행을 가면은 서로 피곤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같이 여행 가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정말 친했던 형님인데 태국 한 일주일 같이 여행하고 한 3년간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 제 잘못이죠. 다 제 잘못인데 또 여행을 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그냥 친구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나도 비용 돈 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해서 왔으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보자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향 파악을 잘해서 맞는 성향의 분이랑 여행을 가야지 즐거운 여행이 돼요. 그리고 그런 성향뿐만 아니라 식성도 엄청 중요해.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녁 때 꼭 반주 한 잔씩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같이 가는 친구가 엄청 소식가에 뭐 베지테리언이다 이러면은 이러면 정말 힘들죠. 실제로 지금 여기 와 있는 제 친구 중 한 명은 그 친구도 거의 한 1년 계획으로 왔는데 저 만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같이 온 친구랑 식성이 안 맞아서 힘들다고 일주일 같이 있는데 이게 서로 먹고 싶은 게 틀리니까 이런 것도 힘들 줄 몰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다 중요한 거죠. 각자의 취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행 준비하기 전에 단순히 친하다고 같이 여행 가자 이것도 좋지만 이게 성향이 서로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행 계획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뭐 여행 와서 친구랑 싸우고 막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또 그것만치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련의 사건을 겪어본 저 같은 사람은 솔로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솔로 여행을 즐긴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솔로 여행이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맛집 같은 데를 가더라도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메뉴를 여러 개 시켜서 먹고 싶은데 그런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투어를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차를 하나 렌탈해서 뭐 여러 명이 가면은 같이 그 돈을 쉐어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힘들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 치앙마이 치면은 방이 뭐 한 20, 30개는 쭉 나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알러브 치앙마이 뭐 이런 데서 번개 같은 걸 쳐서 이제 만나서 같이 맛집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인을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맞는 말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치앙마이를 한 20번 정도 한 달 살기 오면서 번개 이런 것도 많이 나가보기도 하고 제가 번개도 많이 쳐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나가서 즐거운 경우가 사실 대다수이긴 했지만 정말 불쾌한 분들도 몇 분 사실 만나긴 했었어요. 정말 특이한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들이 사실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톡방이나 인터넷 뭐 카페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썰을 한번 풀고 싶긴 해요. 도대체 왜 외국에서는 한국인을 더 조심하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렇게 번개를 통해서 동행을 구할 때는 본인 처지랑 비슷한 분을 찾는 게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비슷한 기간에 여행을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리고 뭐 나는 한 달 여행 왔다 그러면 한 달 사는 분들이랑 주로 어울리시고, 뭐 일주일 여행 왔다 그러면 일주일 여행한 분들이랑 좀 어울리시고, 이게 서로 이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생각하는 거랑 아니면 뭐 예산 이런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비슷한 처지에 또 동행을 또 해외에 와서 만나는 게 또 쉽지만 않기도 하죠. 근데 보면은 대충 감이 와. 그 오픈톡방에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대충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대충 연령대 이렇게 감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시간, 소중한 뭐 돈 들여서 나온 여행이잖아요. 괜히 동행 하나 잘못 만났다가 여행 정말 기분 나쁘고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신중하게 동행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이제 치앙마이 여행 준비하면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뭐 동행 찾기나 이런 거는 단순히 치앙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여행 가더라도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